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면이 전환되고 다시금 네 번째 금요일이 옵니다. 이번에는 아침조회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에다와 다케우미는 아침조회에서 자신들이 독립영화 콩쿠르인 영화갑자원에서 입상을 했다는 것을 소개를 받고 있어요. 이 영화의 제목이 그대여 닦아줘요 나의 뜨거운 눈물을 이라는 제목인데 이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죠. 왜냐하면 이 닦아주다라는 게 일본어 한자에서는 사정하다하고 아주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입상 성과를 발표하던 학생이 잘못 읽은 거죠. 그래서 그대여 닦아줘요 나의 뜨거운 눈물이 아니라 그대여 해주세요 나의 뜨거운 눈물 뭐 이렇게 애들이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체육 시간은 그들에게는 고역이죠. 볼 셔틀이고 골키퍼고 공 주우러 다녀야 되고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죠. 이들이 수단받는 모습은 계속됩니다. 잡지를 읽던 도중에 토모히로가 치고 지나가면서 잡지를 떨어뜨리게 되고 여학생 그룹은 자신을 비웃죠. 영화부의 담당 교사는 자신들의 좀비물 시나리오를 싫어하죠. 그리고 영화 촬영 장소인 옥상으로 가지만 그곳에는 취조학 부장인 아야가 있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누가 쓸 것이냐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죠. 이렇게 하루가 끝나고 학교 시간이 됩니다. 학생들은 각기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학원에 가거나 귀가를 하죠. 이 중에서 히로키는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도중에 버스에서 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리사는 키리시마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를 히로키에게 묻지만 히로키 역시 키리시마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상태죠. 이렇게 마지막 금요일이 끝납니다. 나는 사실 여기쯤에서 짜증났어. 왜냐면은 계속해서 금요일만 나오는 데다가 심지어 시간마저도 자꾸 앞으로 땡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여자애들이 맨 처음에 놀렸잖아. 제목 가지고 왜 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잖아. 이래서 놀렸구나. 그리고 나서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얘네 얘기가 또 나오면서 좀비물 얘기 나오면서 교무실에서 왜 그렇게 까였었는지 왜 그리고 답답했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구차한 거야 사실. 아니 내용 좀 진행 좀 하지 언제까지 이 부연 설명만 하고 있을 건가. 그리고 누가 주인공인 거야 자꾸. 잘생긴 애들 이쁜 애들 따로 놔두고 얘네들이 나오니까 얘네들 역할은 또 뭐야. 계속 내가 궁금하기만 한 거야. 그래, 그거는 확실하다. 떡밥만 계속 뿌리고 그래서 불분명한 거가 좀 있기는 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 키리시마 이 새끼는 누구야 도대체. 제목은 키리시마인데 자꾸 이 애들 얘기만 하고 있고 여기서 난 솔직히 살짝 인내심에 한계가 왔어. 언제까지 이거 진행은 안 할 것인가. 계속 금요일만 비춰주고. 난 그 전부터 왔긴 했는데. 근데 좀비 음으로 하겠다 딱 이러면서 작심하고 장소 때문에 색소폰 부는 여하구와 다툴 때는 사실 거기서부터 약간 재밌는데 이제부터 뭔가 나오겠구나 싶었어. 좀 기다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이었어 내 마음. 영화부잖아. 얘들 설정 자체가. 예전에 해보고 싶었긴 했는데 나머지 애들이 추석 체크만 하고 바로바로 가자 그런 게 많아서 뜻이 맞거나 뭐 그런 애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런 장면도 가슴 아팠던 게 영화부가 어떻게 따로 그냥 교실이 있는 게 아니라 검도부 커튼이라고 해야 되나 샷이라고 해야 되나 그 딱 열 때 거기에 애들이 모여있잖아. 나 그거 보면서 막 짠했다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동질감이 드는 거 있지.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참 진짜. 심지어는 장소 섭외하려고 그러는데 색소폰 부는 애한테 또 까요. 나는 걔네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히로키랑 그 리사 나오는 장면 그 이전까지만 그냥 얘기를 하자면은 너네들은 왜 그렇게 사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심지어도 카메라가 내가 옛날에 있던 게 8mm짜리였거든. 근데 똑같이 8mm짜리가 나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홈비디오 용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8mm로 옛날에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런 거 보면서 열정은 있는데 참 환경에 그렇게 따라주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었지. 그리고 너가 말한 것처럼 키리시마가 안 나오는 것도 짜증이 났어. 개인적으로도. 근데 사실 이쯤 보면은 키리시마는 영화 내내 안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나 싶고 예상을 하는데 이거 풀이는 어떻게 돼. 풀 거가 짜증나는 거지. 풀이는 돼. 그런데 이제 짜증나서 그렇지. 고도를 기다리며 비슷한 거지. 고도를 기다리며 보면은 고도 안 나오거든. 그리고 고도를 기다리는 막연한 그 부조리한 상황에 놓여있는 인물들만 계속 보여준단 말이야. 여기서 뭐 키리시마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학생들은 공통분모가 없이 다 분산되고 흩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각자 고립되어 있고 그거를 유일하게 연결시켜주는 게 키리시마였는데 키리시마는 이제 없어. 말하자면 신이 없는 인간들과 똑같은 거지. 공통의 목표가 없어진 현대의 대학이나 고등학교와 비슷해진 거고
요즘 대학 보면은 그런 거 많잖아. 과 학생회가 안 된다. 과 활동이 안 된다. 예전과는 달리 뭐 단합이 안 된다. 우리 과만의 문화가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럴 수밖에 없지. 뭐 80년대에는 공통분모가 확실하잖아. 독재 정권 반대.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대학은 그냥 거쳐가는 공간일 뿐이고. 스펙 쌓기 위한 공간일 뿐이고. 그리고 학과 자체 내에서 계급을 만들어. 군대 문화를 만들어. 난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저런 하찮은 생각을 다 하나. 난 그랬지. 그런 거 보면서. 차라리 군대 문화가 있으면 그래도 하나의 그게 공동체가 되긴 하잖아. 굉장히 폭력적인 공간이지만. 선배들이 꼰대질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게 좀 심해서 나.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서로 부유할 뿐이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냥 피상적인 연관성만 맺을 뿐이고. 그걸 유일하게 지탱해주던 게 학교의 아이돌이고 모두의 중심인 키리시마였는데 키리시마가 빠지니까 모든 상황이 개판나는 거지. 이 키리시마가 소문으로만 존재하고 영화에 등장하지 않고 완전히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의 한국이든 일본이든 젊은 학생들이 맞이할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리고 토요일로 넘어가지. 네. 토요일은 굉장히 간략해요. 키리시마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배구부는 탈락을 하게 되죠. 네. 예. 그리고 바로 또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일요일도 간략해요. 마에다와 카스미가 영화관에서 좀비물을 보다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다시 월요일로 넘어가게 되죠. 물론 마에다랑 나랑은 다른데 나도 그랬었던 것 같아. 만약에 이성과 말을 걸려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영화 얘기만 하잖아. 타란티노 영화 중에서 뭐 어떤 거 좋아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장면들이 있는데 나도 그랬었던 것 같아. 내 이야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냥 실업자는 얘기만 하는 거지. 그렇지. 이 영화에서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간의 계급 관계잖아. 중심 그룹이 있고 그 중심에 속하지 못하는 변두리의 그룹들이 있어. 이 사이에는 명확한 계급이 존재하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마에다가 영화 잡지를 읽고 있는데 토모히로가 들어오다가 그걸 치잖아. 그래서 잡지 떨어지는데 그냥 미안하고 지나가잖아. 이거 뭐 영화 잡지 보고 있는데 뒤에서 여자애들이 뒷담화 까고 처음에는 이 교실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에게 카메라를 맞춰준단 말이야. 근데 뒤로 갈수록 그 중심에 속하지 못하는 개성이 다른 주변부 인물들의 사정을 다룬단 말이지. 그러면서 훨씬 더 많은 얘기가 존재하고 많은 사연이 있다는 거를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잘 얘기해주지 않았나. 여기 부분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배구부에서는 리베로가 원래 키리시마였는데 키리시마가 빠짐으로 인해서 새로 교체된 멤버 고이즈미가 활약을 잘 못해서 탈락하는 걸로 비춰지고 또 영화관에서는 마에다가 카스미랑 중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였는데 카스미가 너 기억한다. 그리고 그땐 얘기도 했었지. 그리고 그땐 얘기도 했었고 뭐 이제 영화도 전혀 여자가 보지 않을 법한 기괴한 좀비물 같은 그런 거였는데 그걸 또 극장에서 같이 보니까 마에다는 카스미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도 좋고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지. 그걸 보여주고 월요일로 넘어가지. 배구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리베로 자리를 많이 할 수가 있어. 책임감 있고 좀 무게감 있는 애가 그걸 맡거든. 그러니까 키리시마라는 인물하고는 부합이 나는 잘 되는 것 같아. 그 역할, 배구부에서 하는 역할과 주장과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우렀을 때 배구부가 한창 잘 나가고 있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가 위상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첫 부분에서 내가 약간 놓친 게 있다면은 걔가 원래 구령을 붙이고 뭐 훈련을 했었나 봐. 그런데 걔가 빠짐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애가 부주장인 애한테 얘기를 하잖아. 구령을 좀 붙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혼란이 온 거지 걔네들한테는. 그만큼 리베로라는 존재가 확실히 컸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키리시마는 오늘도 등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구부의 부원인 쿠보와 고이즈미는 키리시마의 행방과 관련해서 키리시마의 여자친구인 리사에게 따져 묻지만 역으로 일침을 당하고 말죠. 히로키는 야구부 주장과 만나서 다음 주 경기에 참가해줄 것을 요청받지만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미카는 리베로로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 고이즈미를 비웃는 사나에게 반감을 느끼고 키리시마가 연락두절에 놓였다는 리사의 푸념을 비웃다가 마차를 빚습니다. 그리고 히로키와 류타와 토모히로는 키리시마가 동아리를 그만둔 속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마에다는 타케우미와 영화 촬영 구상을 하다가 카스미와 마주치고 카스미는 영화에 대해서 응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치주학부의 부장인 아야는 오늘도 색소폰을 불면서 농구하는 히로키를 바라보지만 히로키와 친구들은 키리시마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이상 농구를 할 이유가 자신들에게 딱히 있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죠.
히로키는 여자친구인 사나의 연락을 무시하고 집에 가다가 공원에서 묵묵히 연습하는 야구부 주장을 발견하고 몸을 숨깁니다. 이것이 월요일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내용이 많이 진행이 되죠. 그 야구부 주장 얼굴은 어디에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을 듯한 그 동네 형님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나오는데 뭔가 존재감이 있어. 히로케를 원했고 한 번쯤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또 히로케의 인성을 볼 수 있는, 무시했다고 그러기는 한데 무시까지는 아니고 나는 피했던 것 같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 거 맞죠? 야 나와달라 그러는데 그냥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 그냥 지지 뭐 그러면. 그냥 뭐 나쁜 남자지? 근데 연습하고 있는 주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피하는 거 보면서 걔한테도 뭔가가 좀 확신이 없나 봐. 그런 생각은 좀 들긴 들더라고. 걔 마음속으로의 뭔가 결정이 잘 안 내려지나 봐. 그리고 농구하면서도 키리시마 때문에 그렇게 모였었는데 그 깨닫는 그 장면 보면서도 아 이게 참 키리시마라는 존재가 되게 강하기는 한데 도대체 얘는 누구야 하면서 계속 짜증내면서 봤었던 것 같아. 여기선 우리가 몰랐던 관계가 조금 나오지. 고이즈미가 썸이 약간 있다는 그런 그렇지. 거. 미카하고. 그리고 또 미카와 아야랑 그 여자애들 패거리 가운데서도 약간의 그 알력이 있지. 알력과 트러블이 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2대2로 갈려서지. 그리고 마에다는 확실하게 오해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키리시마 다음으로 가장 완벽할 것 같은 사람인 히로키는 코어대는 멀쩡한데 의외로 속은 되게 답답하고 방황하는 장면이라는 거.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지. 그 야구부 주장이 연습하고 갈 때 주장 뭐 그러세요? 아 잘하세요. 저는 뭐 야구부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할 건데 자기도 갈팡질팡하니까 두려운 거야. 마주치는 거 자체가. 그렇지. 그래서 숨어버리지. 그렇게 키도 크고 결정이 멋있는 안 놈이. 되니까. 맞아. 그런 주제의 야구부 가방은 맨날 메고 다녀.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중요한 그거 딱- 소재지 이것도. 그거 딱 그렇긴 하네. 그러면서 또 여자친구한테는 나쁜 남자. 참,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일 사람이 오히려 속은 끙끙 앓고 있다는 뭐 그런 느낌? 아 진짜 투영된 것 같아. 실제로도 그러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뭐 이렇게 되면서 각자의 방황과 고민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되는 거지. 표면으로 조금 드러나죠 사실. 네.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이죠 네. 이제. 화요일에는 드디어 키리시마가 학교에 온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마에다는 영화부 담당 교사인 카타야마에게 영화 촬영을 중지할 것을 강요를 받습니다. 하지만 타케우미의 격려에 자신의 고집을 밀어붙이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영화 좀 잘 찍어보겠다 마음을 먹고 대본을 찾기 위해서 교실에 갔다가 카스미와 류타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마음에 묻어두고 촬영 장소를 섭외해서 촬영을 하던 도중에 이번에도 색소폰 연습을 하고 있는 아야와 동선이 겹쳐가지고 또 대립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아야가 눈물로 애원을 해서 장소를 양보하고 옥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순간 토모히로와 류타는 농구장에 있다가 키리시마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옥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달려가죠. 이거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해요. 그래서 히로키와 미사도 옥상으로 가게 되고 배구부원들도 단체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옥상으로 다 몰려가게 되죠. 같은 시각 아야의 취조학부 연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리시마를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옥상으로 몰려오게 되면서 영화부의 촬영은 중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에다는 몰려온 학생들에게 촬영을 방해한 것을 사과하라고 항의를 하다가 도중에 다큐멘터리처럼 좀비 영화를 촬영해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혼란스러운 와중에 카메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환각증세까지 온 거 보면은 아, 난 얘 도대체 무슨 존재길래 애들이 이렇게까지 환각증세를 보이면서 그렇게 옥상으로 미친듯이 뛰어가는가. 자기가 할 일을 그렇게 황급하게 그만두고 올라갈 만큼 뭔가 절대적인 그런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지켜보다가 영화부 애들 촬영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고, 나는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8mm 카메라로 보는 자기만의 세계 있잖아. 난 오히려 전체적인 영화보다 그 안에 찍은 영화가 훨씬 더 인상에 깊은 건 왜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 연출이 사실 굉장히 잔인하지 뭐. 잔인하긴 한데 이거 잘만 꾸미면 따로 스피노프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상상력이 괜찮은 것 같더라고. 나는 보면서 마에다라는 애가 난 되게 불쌍했지. 짝사랑하고 있다가
그게 차이고 그래서 더 아야라는 애가 울면서 하소연했을 때 무언가를 감지하고 장소를 고스란히 양보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특성을 잘 잡아낸 것 같아. 청소년기 보면 허우디는 다 컸어. 성인이야. 나 어른 된 것 같아. 근데 사실 알맹이는 없거든. 인생 경험도 부족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확립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감이 안 오기도 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시기란 말이야.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가장 손쉬운 게 내가 동경하고 존경할 수 있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잖아. 그게 이 영화에서는 키리시마라는 존재도 상징되는 거고 그래서 10대일 때 가장 아이돌 열심히 응원하고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빠심을 가장 많이 분출하고 그렇지. 뭐 이런 거잖아. 누군가 숭배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게 키리시마가 옥상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학생들이 몰려가는 장면에서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아. 자신들의 텅 빈 내면의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자신들에게 방향을 설정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갈구하고 있다는 그런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특징이 정말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고 좀비물이라는 게 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카타야마라는 교사가 계속 마에다에게 무슨 좀비물을 찍고 있냐 너에게 가장 일상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거는 청춘 드라마 아니냐 뭐 이런 강요를 하잖아. 하지만 얘는 좀비물을 초질관 밀고 나간단 말이야. 그거는 왜냐하면 얘네들에게는 좀비물이야말로 진짜 리얼이거든. 일상이고 얘네들은 학교에서 사실 좀비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존재야. 무시당하고 빈충만 받고 조롱받고 아무도 자신들을 존중해주지 않고 그냥 좀비처럼 취급하잖아. 실제로 그리고 자신들의 일상도 좀비와 다를 게 없고 근데 얘네만 좀비냐 하면 그게 또 아니거든. 사실 다른 학생들도 좀비처럼 매일매일을 보내기는 매한가지야. 키리시마 하나 사라지니까 다들 좀비가 되잖아. 잘생겼고 예쁘고 멋진 외관을 자랑하고 있고 학교의 중심 인물인 것 같지만 키리시마 하나 사라지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인생 방향도 완전히 꼬여버리고 결국에는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좀비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비물을 얘네가 찍는다는 게 그냥 뜬금없이 등장한 설정이 아니라 이 영화 내용과 굉장히 잘 호응한다는 거지. 좀비처럼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마에다와 영화부원들이 찍고 있는 좀비물과 그리고 실제로 그 옥상에서 찍힌 좀비 영화 이 세 가지가 잘 호응을 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울려 퍼지는 취조학부의 BGM 이게 정말 잘 맞아들어 간다는 거지. 그러면서 취조학부의 연습이 끝나자마자 옆에 있던 학생이 그러잖아. 방금 엄청 괜찮지 않았어요? 라고 하잖아. 그게 나는 보면서 좀 웃겼던 게 감독이 관객에게 하는 말이라고 느꼈어. 우리가 지금 방황하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좀비스러움을 옥상으로 몰고 온 다음에 옥상에서 좀비물을 찍었다. 그리고 지금 취조학부의 BGM까지 들려줬다. 그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화음을 형성했다. 너네들 이쯤 되면 재밌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그래서 흥미로웠어 좀. 이쯤 됐을 때는 키리시마에 대한 의미를 각자 해석하게 되는 것 같아. 보는 사람마다. 나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 키리시마라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린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 배구부에서는 굉장히 운동을 잘하는 리베로였고 또 리사라고 하는 이쁜 여자친구를 그치. 갖고 있는 남자. 그리고 친구들은, 친구들은 이 친구의 운동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줄 정도로 굉장히 괜찮고 자기들의 시간이 낭비돼도 전혀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의 굉장히 좋은 녀석이지. 근데 이 친구가 없어졌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배구부는 혼란에 빠져서 이 친구한테 많은 걸 기대고 있다가 아예 전국대회가 아작이 나버리지. 그리고 이 친구를 기다리던 친구들은 키리시마 안 기다릴 거면 우리가 뭐 하려고 여기 있지? 농구가 재밌어서 하나? 한 친구는 재밌어. 두 친구는 아니야. 그냥 단지 키리시마가 재밌고 그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그냥 같이 있었던 거고. 여자친구는 키리시마라는 존재가 사라지니까 멘붕에 빠져.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리고 그게 여학생 그룹에게 전파되지. 이 키리시마라고 하는 존재는 인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존재 그 자체지. 그치. 어떤 사람에게는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무의미하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아무런 생산적이지도 않게 내가 꿈이나 뜻도 없이 하는 것만으로도 내 시간을 낭비하지만 그게 나한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야. 하지만 그건 이 존재가 사라졌을 때는 아 이거 없어졌네 나 이제 뭐하지? 라고 하는 멘붕에 빠질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팀의 완벽한 주축 선수여서 이 선수 하나 빠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존재가 사라지는 순간 나도 사라지는 것 같은 내 생활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 키리시마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그 여러 사람들에겐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존재가 사라졌을 때 자신의 생활도 다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벌어지는 혼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비들한테 잡아먹혀지는 그 화면 이건 난 되게 직설적이고 재미있는 화법이라고 봐. 그러니까 이 키리시마라고 하는 존재는 뭐 앞에서부터도 계속 얘기했지만 되게 다양하고 신 같기도 하고 없어지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존재야. 하지만 혼란에 빠지지 않는 건 누구냐? 영화부. 좀비다 이거지. 그리고 영화부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순환이라도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대사 중에 하나는 그 여자애들이 놀렸을 때 나는 걔네들 내가 만약에 배우로 안쓸 유명한 거야. 감독이 되면 이런 애들 배우로 안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뭐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뜻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그게 맞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 무언가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삶을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한테는 무언가가 사라져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냐면 나라는 주체가 있으니까. 하지만 나라는 주체가 없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럽고 그냥 살아가는 거고 뭐 TV나 보면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그냥 낄낄거리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좀비 떼한테 잡아먹혀도 아무렇지도 않고 잡아먹혔는데 그 장면이 오히려 완벽해 보이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난 이 장면이 되게 해학적이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지금 청소년들한테만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 그치. 대부분 모든 인간한테 다 적용되는 그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건 여기서 계급 관계가 완전히 전복된다는 거지. 그치? 학교의 중심 인물인 것 같았고 모두의 선망을 받던 키리시마를 중심으로 한 그룹들은 키리시마 하나 빠지니까 멘붕해버리고 정작 그 키리시마와 무관하게 변두리에서 숨이나 죽이고 있던 애들은 좀비의 반란을 해버리잖아. 이 역설이 재밌는 거지. 그 검도부 옆방 찌질이들한테 처맞고 피와 살이 뜯기고 카메라에서 아주 재밌어. 물론 이들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지. 결국은 운동부한테 두들겨 맞고 무릎 꿇려지고 이렇긴 하지만 네, 뒤에 내용을 더 얘기해보죠. 여기서 끝나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화요일에 한 번 더 보여줘. 이거는 감독의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는 거겠죠. 그치. 사나와 키스를 나눈 히로키는 키리시마에게 가던 도중 야구 주장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 아직까지 야구 동아리를 은퇴하고 있지 않는지를 물어보지요. 야구 주장은 나름대로 이유를 들려줍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옥상에서의 소동이 끝난 이후에 히로키는 계단을 내려가려다가 마에다에게 카메라 부품을 돌려주려 가게 됩니다. 히로키는 마에다에게 8mm 필름과 자신과 서로의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가던 도중 키리시마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연습이 한창인 야구부가 있죠. 여기까지 얘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효식이가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히로키가 갈팡질팡하고 있잖아. 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서 야구부 주장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드래프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꺼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픽이 안 돼서 픽이 될 때까지 나는 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그 간단한 대화로 인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옥상에 올라갔을 때가 거의 하이라이트였잖아. 좀비 나오는 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8mm 카메라 안에 담긴 히로키의 모습을 보면서 마에다가 정말 멋있다 그러잖아. 막 되게 멋있는 놈이다. 역시 막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막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실제로 보이는 모습하고 그 카메라 안에 담기는 모습하고 다르게 모습을 표출을 하지. 이제 뒤로 돌아서면서 거의 울먹이면서 가잖아. 걔가. 그게 나는 더 진실된 것 같아. 실제적인 그런 거보다도 8mm 안에 그 담긴 히로키의 모습이 구슬프기도 하면서도 걔의 진심을 내비치는 것 같아. 나는 도무지 결정이 너무 안 서진다. 그런 심정이 압축되어 있다가 터진 것 같아, 나는. 그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그 야구부 연습 장면을 보는데 보면서도 많이 생각은 했겠지만 그 후에 관객들이 판단하는 몫이겠지만 히로키가 야구부는 안 들어갔을지언정 그냥 뭔가 하나 결정을 해가지고 진로를 나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 그렇게 한번 응축되어 있던 게 풀어진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갈피를 잡고 진로를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결말로 나는 마무리를 지은 것 같아, 생각을. 뭐 히로키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 영화상으로 가장 엄친아에 가까운 인물이고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시종일관 비겁하잖아.
리사가 키리시마 만났냐 그랬는데 도피하고 야구 주장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신이 놓여있는 실존적인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는단 말이야. 정면 돌파하지 않고 계속 도피만 하고 있지. 책임의식의 결핍일 텐데 이때 야구 주장을 만나게 되면서 왜 동아리를 은퇴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는 좀 결정적인 장면인 거지. 그리고 이후에 마에다와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야구부 주장은 뭐 내가 되든 안 되든 드래프트 될 때까지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마에다는 나는 영화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영화와 나의 일상이 마주치는 장면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영화를 한다고 하잖아. 여기서 히로키는 쇼크를 받게 되는 거고 자기는 지금까지 내가 농구 할 것도 아닌데 농구해서 뭐하나 야구 평생 할 것도 아닌데 야구해서 뭐하나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진로나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던 거고 근데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라는 나름 신념에 찬 얘기를 들으면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이나 도피적인 태도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키리시마에게 드디어 연락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 사실 할 법도 하잖아. 키리시마에게 가장 친한 친구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여자친구인 리사가 따져 물어도. 근데 이제서야 키리시마와 정면으로 응시를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리고 눈앞에 있는 야구부와 또 정면으로 응시를 할 수 있게 된 거고 지금까지 영화에서 보여줬던 장면들을 전복시키는 그런 마지막 시퀀스였던 것 같아. 마지막 장면은 설명충이지 사실. 정대만이 마치 안 선생님한테 선생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이런 거에 영화 버전이랄까? 근데 여기서 이 감독의 진가가 드러난 것 같아. CF로서 화면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대사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연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히로키가 카메라를 들고 마에다한테 물어보잖아. 뭐 어떻게 해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나름 진지하게.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은 머리가 한 2개가 더 있어. 키가 20cm 차이 나니까 와 저거 근데 히로키는 진짜 멋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 인터뷰를 보고 나면 생각이 확 바뀌지. 마에다라는 굉장히 신념이 있고 자기 주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 얘기를 듣고 울컥해서 찌질찌질하게 울어버리지.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나는 건 그게 단 것 같아. 야구부가 운동을 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히로키. 그 장면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영화가 끝나는데 그 장면이 아 이 사람이 화면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구나. 뭐 나는 뭐 화면 비율이나 뭐 이런 건 공부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풍겨지는 느낌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되게 강렬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여태까지 키리시마가 왜 동아리 탈퇴했고 그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지 그 장면에서 다 드러난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어.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난 8mm 필름이라는 소재라고 생각해. 8mm 필름을 얘기하면서 이게 거칠지만 나름대로 진실을 담는 맛이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 영화에 대해서 정당화를 해주는 거지. 이 영화가 관객들이 보기에 좀 투박하고 애매한 맛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 영화만의 맛이 있고 진솔하다고. 그리고 이게 또 그 이후에 마에다의 대사와 연동이 되지. 마에다가 히로키가 영화 감독 될 거냐고 물었을 때 아니, 나는 영화 감독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일상과 내가 찍고 있는 영화가 지금 맞닿고 호응하고 일치하는 게 즐거워서 영화를 한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감독이 관객에게 하는 말이지. 이 영화 왜 찍었어요? 라고 관객이 물었을 때 감독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이거는. 내가 지금 찍은 이 영화가 당신들의 일상과 나의 일상과 맞닿기 때문에 찍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이게 상당히 절묘하다고 생각했어. 자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마무리는 이제 저부터 시작을 또 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래간만에 출연하는 우리 형이 한마디를 했어요. 영화를 내가 이걸 본다고 그래. 근데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도대체 뭔 영화냐? 일본 영화야. 야 차라리 영화계에서 네가 그만둔다면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한번 네가 상상을 해서 펼쳐보래. 그래가지고 뭔 개소리야? 그랬지 내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라도 내가 여기에서 나가고 투톱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봤어. 그러면은 뭐 예전에는 뭐 MSG건 뭐건 조미료건 뭐건 그런 얘기는 했긴 했는데 일단은 논리적으로는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도 아니고 난 뭐 그런 거가 별로 없어요. 맨날 까이는 존재라서 나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그냥 저는. 어쨌든 간에 그런 상상도 잠깐은 해봤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영화 안에서에 있는 그 키리시마라는 존재는 너무 절대적이야. 그런 거에 있어서 나는 만약에 내가 이 영화를 고등학교 때 봤다면은 별 감흥이 없었을 것 같아. 이 애들하고의 그 눈높이로 만약에 봤다면 그런 것도 없었을 뿐더러 청춘에 대한 그러니까 회상인데 독특한 회상이라고 봐야지. 다른 여타의 이런 청춘물도 보면은 뭐 자전거를 같이 나눠 타면서 뭐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도 같이 열심히 해서 뭐 1, 2등을 다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인데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좀 투박하고 그런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 나는 날 것에 대한 청춘 드라마? 난 그런 거 같아. 그냥 생 날 것인 것 같아.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좋게 본 것 같고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단 하나는 도대체 키리시마는 누구인가? 난 그게 너무 짜증나가지고 별 한 개 빼서 난 되게 난 그렇게 될 것 같아. 아 너무 짜증나. 난 얘 진짜 한번 보고 싶어. 누군지. 이 영화는 우리 영화계가 다룬 최초의 일본 극 영화인데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흥미로웠어요. 일단 클라이막스도 확실하고 말하고자 하는 주제도 확실한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많고 뭐 계급이라든지 청춘의 문제라든지 기존의 청춘 드라마와의 장르적인 전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곱씹을 게 많기도 했고 그리고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이 영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을 내려주고 가서 좋았었던 것 같아. 이 영화의 단점이라고 꼽자면은 일본 드라마스러운, 만화스러운, 시덥지 않고 투박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을 가볍게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영화 자체의 힘과 무게감이 있지 않았나 싶었어. 그래서 별점을 주자면 4개 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무언가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게 있었던 사람이고 계속해도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영화는 당연하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맞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살면 살수록 다양한 사람 만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다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할 일 하면서 그냥 밥 잘 먹고 그냥 TV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무언가 나는 굳이 내 열정을 걸면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싶지 않고 편안하게 무난하게 사는 게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도 너가 좋아하는 걸 찾아봐라 막 이렇게 강요할 순 없잖아. 하지만 자신이 사는 거에 있어서 무언가 공허하고 무언가 없다면 키리시마 같은 존재에 기대지 말고 자신의 주체적인 무언가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고 나는 너무 크게 공감하면서 봤고 정말 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그 학원 드라마에 많은 것들이 보여서 좀 되게 재밌기도 하고 내 지난날도 떠오르면서 하지만 일상들을 그냥 지나보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의미를 담아두면 아 엄청난 영화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에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 일단 뭐 소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나도 한 4.5점. 아마 키리시마라는 말은 무언가의 고유명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 이상한 얘기 하나 하자면은 미스터 초밥왕에서 맨 마지막에 전국대회 편에서 나오는 인물 중 하나가 키리시마라고 나오거든. 근데 그 인물이 진짜 초능력적인 존재인 게 생선을 마취시켜. 침을 찔러가지고 나중에 풀어가지고 생동에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면 신선한 회를 잡수실 수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소개하는데 난 그런 키리시마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 근데 이번 영화 보면서 확 바뀐 것도 있긴 하지. 우리 모두 학창 시절을 보내긴 했지만 지금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할 만한 건 효식이 정도인데 교회 공동체랑 비교하면 좀 감흥이 좀 새로울 게 있지 않은지. 일단 목적이 많이 다르지 않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여기에 동아리에서의 그 공동체는? 뭐 목적은 다를 수 있어도 사람들의 알력이나 계급적인 관계나 뭐 이런 거에 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주로 모이는 친구들은 주로 모이고 옆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알아서 신앙생활 각자 하는 거고 특히나 내가 다니는 지역교회 같은 경우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시작을 하고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해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끼리끼리 있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 가운데서도 이 교회에서의 키리시마는 종교의 신이 될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에 믿는 사람이 왜 이따위로 행동하느냐 라는 식으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거고 교회를 주제로 효식이가
교회 안 다닌대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재밌을 것 같네. 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는 약간만 비틀면 종교물로 좋다고 생각했거든. 굉장한 유도적 그런 것 의미였어. 때문에. 미량하고도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제목부터 음. 흥미를 유발하고 학창 시절이라고 하는 소재부터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또 그런 소재들이 쉽게 이해하면서 아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잘 짜맞춰서 아주 좋았던 영화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영화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 어떻게 는 되죠? 저예요. 네, 예, 전데요. 명주의 순서입니다. 예, 제가 선택을 하면은 뭔가 가볍고 뭔가 오락적이고 그런 게 좀 많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락물로 갈게요. 원래는 암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최동원 감독 작품 중에 제가 하나를 하고 싶어서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그런데 암살을 하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초창기 작품인 범죄의 재구성 예전에 박신양이라든가 뭐 염정아, 백윤식 씨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아주 저는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로는 되게 신선한 작품이기도 했고 저번에 효시가 소개를 했었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쯤에 형성되어 있던 영화 르네상스라고 생각하는 그때쯤의 작품이라서 지금 보시기에도 좀 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번엔 범죄의 재구성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